안녕하십니까, 하원장입니다. 여러분 옆에 이 사진 보이시나요? 거울 보면은 얼굴에 아주 신경 쓰이는 것들이죠. 이런 걸 이제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요. 비단 얼굴뿐만이 아니라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팔꿈치 같은 곳에도 색소 침착이 잘 생깁니다. 이런 색소 침착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비싼 거 아니야? 잘 안 없어지지 않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런 색소 침착이 생기는지 원인부터 치료, 예방까지 잘 알아보고 집에서 어떤 관리를, 어떤 크림을 바르면 좋을지 좀 자세한 부분까지 잘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색소 침착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잘 아셔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색소 이꼴 멜라닌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색깔을 나타내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색소를 이제 멜라닌이라고 하는데, 색소 침착도 곧 멜라닌이 많이 생긴 부위에 침착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게 선천적인 경우가 있고 후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 몸에 멜라닌 분비가 다른 곳보다 많은 곳들이 있어요. 겨드랑이라던가 회음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뭘 하지 않아도 애초에 더 검습니다. 왜냐하면 멜라닌이 유전적으로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런 선천적인 색소 침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멜라닌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외선을 받았을 때 우리 피부를 지켜내기 위해서 멜라닌이 분비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고, 미세한 염증이나 지속적인 마찰이 생겼을 때도 그 부위의 피부를 지켜내기 위해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 손가락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저는 오토바이를 맨날 타기 때문에 여기 장갑이 이 관절을 맨날 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검게 됩니다. 이렇게 마찰이 계속 생기는 부위도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 후천적인 게 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 마찰, 건조만 잘 예방하셔도 색소 침착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이게 아니죠. 집에서 그래서 어떻게 없애냐? 이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겠죠. 색소 침착에 생기는 원인 중에는 염증도 있기 때문에, 미세한 염증이 제가 언제 잘 생기느냐고 했었죠, 여러분. 피부 장벽이 갈라지고 무너질 때 미세한 염증이 잘 생기고, 그게 또 색소 침착을 잘 일으켜서 거무튀튀한 피부로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자외선 차단, 보습, 그리고 마찰이 없는 세수, 잘 먹고 잘 자는 것, 건강한 식습관, 운동,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일단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들이 어느 정도 다 도움은 되는데요. 비타민 A, B, C 같은 경우가 피부의 재생주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각종 미백에 도움되는 항산화 물질들을 넣어줌으로써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안을 하시고 나서 발라주는 기능성 화장품도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ABC, 비타민 A와 나이아신 아마이드, 비타민 C 세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ABC 중에서 광과민성이라고, 햇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자극이 되는 경우에는 염증을 더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법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낮보다는 밤에 세안을 하고 나서 바르는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먹는 것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C를 바르는 것 말고도 직접 섭취를 해주신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미백 물질로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게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의 피부가 싹 밝아진다, 색소 침착이 바로 해결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이걸 꾸준히 가져갔을 경우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 생긴 이 색소 침착을 빠르게 어떻게 없애요, 원장님? 또 이렇게 더 급한 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까지는 이제 예방과 집에서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다면, 지금은 조금 당장 나타난 것을 빠르게 조금 해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트러블 후에 생기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드름이나 뾰루지나 피부염이 났다가 그게 깔아앉을 때 바로 싹 없어지진 않죠. 약간 검붉었다가 이제 검은 침착이 남았다가 없어지는 과정을 누구나 다 겪으셨을 텐데요. 여기 남은 이 색소 침착을 빨리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이긴 해요. 왜냐하면 건조를 해결해줘야 이 색소가 빨리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빠르게 없애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피부과의 도움을 받는 게 좋긴 하고요. 즉각적으로 여기 담겨있는 멜라닌을 깨줘서 밝아지게 해주는 레이저 토닝이 크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트러블 후에 나타난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깔아앉는 시기를 훨씬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한 번 딱 받고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니고 두세 번 정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은 없어지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레이저를 탕 하고 이 색소가 없어지는 걸 상상하겠지만 탕 하고 쏘는 순간 멜라닌은 파괴가 돼요. 그 바위가 있다면 바위가 부서진 채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부서지고 나면은 몸에서 얘네들 부서졌네? 수거해 가자 하고 포크레인이 와서 이 바위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야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깨는 순간에는 부서지는 것이고 부서지는 게 수거되는 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애초에 원래 커다란 바위로 있었다면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잘게 깨져서 가져가게 하기 때문에 훨씬 시간이 단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미 잡티입니다. 얼굴에 이제 색소, 기미 잡티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색소 침착과 100% 부합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많이들 고민을 하는 부위인데요. 발라줄 수 있는 크림이 있습니다. 도미나 크림이라던가 멜라노돈 크림 같은 스테로이드와 하이드로키논 그리고 비타민 A가 포함된 성분의 크림을 처방받을 수가 있는데 이 잡티 부분에 발라줄 경우에는 기미가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해주고 멜라닌 흡수를 빠르게 일으키면서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맞는 분들은 효과가 좋지만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면서 간혹 색소 침착을 더 일으킬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알아보시고 방문하신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기미 잡티도 올라온 멜라닌이기 때문에 똑같이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깨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미 같은 경우는 대신에 빠르게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미는 불안정한 멜라닌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애들한테 강하게 자극하게 되면 얘네들이 더 날뛰게 되면서 더 진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살살 달래주면서 깨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미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빠르게 해결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기미와 다르게 조금 경계가 확실하고 진하게 올라온 잡티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깨워주는 잡티 레이저 파장을 통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하루 만에 아니면 두세 번 만에 깨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 애초에 멜라닌을 만들게 된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나 제네시스 같은 것을 통해서 멜라닌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술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게 더 빠르긴 하죠. 같이 하면은 더 좋긴 합니다. 같이 하면은 이제 포크레인이 더 많이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원래 검은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멜라닌이 색소 침착의 원인이고 선천적으로 멜라닌이 더 많이 분비되는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회음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같은 부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멜라닌을 깨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저 토닝으로 피부과로 오면 많이 치료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별로 안 받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이 뭐 겨드랑이에 색소 침착이 좀 신경 쓰인다 해서 토닝을 받더라도 잠깐 일시적으로 밝아질 수 있더라도 거기는 애초에 우리 몸의 멜라닌 분비량이 정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밝아지면 또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미백 효과를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 빠진 쪽에 물 붓기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받고 좀 밝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밝아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영구적으로 밝아지는 효과를 원하시는 경우라면은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바다 가야 되면 어떡해요? 바다요? 바다에서 근데 겨드랑이를 많이 보여주나? 뭐 이러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겨드랑이 근데 뭐 이거는 제가 공감 지수가 부족한 건가? 겨드랑이 좀 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겨드랑이가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검었다고 그거를 오씨 왜 저래 할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애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 애초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마음을 갖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색소 침착을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든 과유불급,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어떤 것이 색소가 올라왔다 해서 너무 신경을 쓰게 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많은 색소 침착을 만들어낸 경우도 왕왕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올라온 부분 같은 경우에 여건이 되시면 피부과 치료를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